깜짝이야. 귀에다가 인사 오질 않냐. 여기는 안 했는데. 아, 녹화 중인데. 아, 저 진짜. 아, 대놓고 웃겠네. 리얼. 물 좀. 자, 문제 펴봅시다. 저번 주에 줬던 8번이라고 쓰이는 내용, 얘기했던 거. 자, 우리가 그때 몇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었죠. 풀수건 풀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다 풀었을 거라고 강하게 믿어요. 자, 몇 번을 보냐. 자, 9번 문제. 구 번 문제예요. 자, 8번 포인트물의 9번 문제. 자, 다음 글은 2005년 잠깐만 하기 전에 다 풀어오셨지? 숟가락을 심하게 만들고 잠깐만 문제를 풀게 되고 무슨 짓이야? 몇 개 들어왔으니까 어땠어? 배운 게 없어서. 배운 게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배운 게 없다고? 학교가 배울 게 없었어요. 아, 그랬었나? 네. 자, 그러면 천천히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예요. 8번 프린트물에 2005년 12월 중순 한파와 그다음 호남 지방의 폭설에 관련된 기사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옆에 있는 요 11번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서해를 지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 기단 전체 중에 밑에 부분만 가야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쪽 서해안 지방에다가 많은 양의 눈을 뿌릴 수가 있더라. 뭐 요 얘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글을 보시면 자, 전국의 연일 구성을 부리고 있는 한파는 기업 강력하게 발달한 고기압, 이 다른 말로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모르고 이게 지금 기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 2, 3, 4,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기업 그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이게 벌써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겨울철에 전형적인 기압 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대체로 기압은 이런 등압선은 이런 형태로 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등압선이 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이 저기압이 되고 있는 서부 동저형이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니은은 맞겠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시면 기온과 습도가 증가한다 있는데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고위로에서 저위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다를 지났기 때문에 습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맞겠고 그 다음에 리을 태안반도, 변산반도 등의 육지에 부딪혀 상승하면서 이게 어딘가 하면 여기쯤을 말하거든요. 여기쯤. 여기가 태안반도, 변산반도예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발생을 한다. 맞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넘어가다가 동해안 지방에 건조한 바람을 보내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단면을 본다고 치면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죠.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 상태. 여기다가 이렇게 구름 맞아서 폭설 떨어지는 것은 서해를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기단 변질. 그런데 얘가 지형을 타고 강제로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2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눈이 뿌려질 것이고 그 놈이 이렇게 넘어가면 고온 건조의 바람이 동해안 지방에 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열 단합변이가 맞겠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꽤 오래전이라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인데 팬현상 이거 들어보신 분? 지난주에 했어. 지난주에 네. 물리 시간에 해주셨어요. 아,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팬현상 그러면 단열 팽창하고 단열 수축 또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물리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부피 압력 온도 변화의 관계를 따지는 거지만 지구과학에서는 실제로 온도가 몇 도가 바뀌는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공기일 때 물리 시간이 아니라 그거지. 저기 그 내신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지. 맞네. 그러면 건조한 공기는 100m 상승할 때마다 몇 도의 변화가 생길까? 0.1. 불포화 공기라고 보면 지난주 한 거라며. 그 보지마. 0.2도? 0.5. 0.5도? 뭐요? 1. 1도. 야, 오. 0.5 있었던 것 같아. 수변한 공기는 100m 상승할 때마다 0.5도의 변화가 생기죠. 이중전 변화가 0.2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동에서 팬현상이 나와? 그 약간 산 올라 구름색 올라- 먹을 때 내려가는데 살짝 이 올라가는 정도만? 그러면 상승 연결고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풀었으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맨 뒤에 있어서 가운데 너는 지금 다 챙겨가지고 보기 앞으로 와. 앞에로. 앞에로 와. 왜요? 왜 그럴 것 같아? 왜요?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영상 촬영 중이니까 욕은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와주세요. 좋은 말 할게요. 한 분만, 나오지 말고 한 분만. 자, 13번은 됐고, 자, 1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초여름의 정지현상, 그러니까 장마전선이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시영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성에서 대체로 구름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의 파장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가시영상하고 적외선을 이용하고 있는 적외영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씁니다. 가시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인데 결국 이제 구름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판단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적외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름의 고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거를 판단할 때 적외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면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높게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 발달하는데 이제 얇게 나타나는 난치문이라고 하는 이런 치문형 구름이 있고 아주 높이 있는데 구름이 흐물하게 있는 이런 구름들 이거 권은 또는 건치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이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가시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구름의 양이 많은 게 잘 보입니다. 이 저군형 구름 되게 많죠. 그래서 가시영상을 보면 아주 잘 보이는 구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려다봐도 잘 안 보이고 위성으로 찍어도 잘 안 보입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난치문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좀 많이 있고 얘보다는 적게 있으니까 구름의 양이 그래서 가시영상 봤을 때는 약간 얘보다는 좀 어둡고 얘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가시영상을 보고 구름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적외영상과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고도가 높은 구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적외영상을 보면 잘 보인다는 뜻이고 얘는 너무 낮은 구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름이기 때문에 얘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이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본다 치면 두 개 중에서 둘 다 잘 보인다. 저운형 구름. 가시 영상으로 조금 보이고 저게 거의 안 보인다. 그럼 얘는 난치문. 그리고 저게 영상으로만 보인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권운. 이런 식으로 구름의 형태를 대략 파악할 수 있더라. 그 요인입니다. 그러면 저분형 구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나기라든지 폭설과 같은 그런 강수 현상이고, 난치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슬기라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떨어지는 이런 비의 형태로 올 거고, 권운과 같은 경우에는 햇물이라든지 달무리와 같은 그 천체 주변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5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상 레이더 영상하고 전선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으면 지금 13번이죠. 미안. 여기가 좀 구름대니까 여기를 따라서 지금 장마 전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가고 있고 북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얘가 따뜻한 거, 얘가 차가운 거. 그러면 차가운 게 밑으로 파고 들려 할 거고 따뜻한 게 위로 타고 올려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선 형성이 돼야겠죠. 그러면 구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튀기다 보니까 비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구름의 여기 남쪽에 전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대의 남쪽에 전선이 있는 겁니다. 요 놈이 북태평양 고기압이고 요 놈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되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A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우세하게 불 것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호츠크의 고기압이면 대체로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을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바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A는 북동풍이, B에서는 남동풍이. 그러면 기억은 틀렸겠죠. 자, D는 B 지역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러겠고, D는 B 지역에 발달한다면 정체는 북상한다. 얘가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얘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북상할 수 있더라. 요 얘기죠. 그러면 답은 이응과 디귿이 될 겁니다. 이번 그 3학년이 그 대기 내신 들어가지. 네. 이거지. 자, 그러면 3학년, 다 3학년이지? 다 3학년이지. 자, 그러면 지금 쑥 들어가 봅니다. 영상 촬영 중이니까 심한 말은 못하겠고. 자, 그래, 너부터 시작해볼까? 네. 자, 습도.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보이지? 와, 수능이랑 왜? 현재 수능이랑 곱하기 잘했어요. 오 맞네. 자, 그러면 너무 안 돼. 응결량은 어떻게 구해? 응결량. 안 보이죠? 응결량을 안 배웠다고? 배워야지. 응결량을 안 배우고 포화수익이랑 국선을 배웠다고?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야? 학교에서는 안 했어도 시험범이야. 아니, 응결량 구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산수잖아. 뭐 빼기 뭐 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분을 하라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래? 그래?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봐야 됩니다. 3학기가 겁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좀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기를 보시느냐면 우리 그때 35번이나 39번, 7번이나 이런 거 다 풀어봤나요? 35가 다 했었었나? 39도 했었겠구나. 자, 그러면 41번으로 넘어갑시다. 41번. 그 숙제로 푼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몇 번이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41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우선 요 그래프를 먼저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 요게 나오는 요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등압면, 등압선이 아니라 등압면입니다. 등압면. 등압면이라고 했을 때는 등압선과는 다르게 등압선은 위에서 본 1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등압면은 옆에서 보고 있는 기압 배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기압과 같은 경우에는 압력 P는 어떻게 구해지지? 면적분의 힘 말고 그렇죠. 면적에 가는 힘으로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로제H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량에 비례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중력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공기량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보다시피 기압이 점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A 지역에서 본다고 하면 A 지역이 한 여기쯤에 올라왔다 하는 봅시다. 이렇게 여기 좀 하니까 여기쯤 여기 높이가 지금 대략 900헥토파스칼 나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높이 옆으로 가면서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지점은 800과 900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800 얼마 헥토파스칼 나온다라고 봐야겠지. 얘는 지금 900헥토파스칼인데 바로 옆에 있는 주변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800헥토파스칼 나오기 때문에 기압은 여기가 좀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압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심부가 고기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등압면이 위로 올라간 상태가 다 고기압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고기압, 여기까지도 고기압이다라고 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고기압인 건 맞는데 얘는 밑으로 오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의 기압이 400헥토파스칼인데 쭉 가서 같은 높이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400헥토파스칼보다 500에 더 가까운 거기 때문에 기압이 더 높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낮다는 얘기지. 등압면이 밑으로 이렇게 쳐진 것이 저기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고기압이 지면에서 고기압인 것은 맞는데 상층의 기압 배치가 서로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상층의 공기가 아주 많이 모여듭니다. 지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층에서 공기가 아주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공기량이 많아지면서 그 많아진 공기를 밑으로 누르다 보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내려진 공기가 주변에 이렇게 발산하더라. 이렇게 생기는 고기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공기가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주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얘가 밑으로 하강기를 타다 보니까 생기는 고기압이지. 그러면 이 부족한 공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상층에서 공기를 끌어내립니다. 그럼 여기 공기량이 줄어들면서 기압이 떨어져야겠지. 저 기압. 그래서 주변에서 공기를 끌어모으더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형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인이 좀 다른 것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지. 얘는 요것이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층 고기압 때문에 생기는 고기압이고 얘는 지면 냉각 때문에 생기는 고기압이고 이런 고기압을 보통 차가운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라 하게 되고 이런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한랭 고기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런 경우고 땅바닥이 차가워질 수 있는 그런 고기압. 얘 같은 고기압은 대표적인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도 30도 부근에서 여기가 지금 대략 한 위도 30도 부근이 되고 있어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일로 오고 있고 6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오고 있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 대기대 순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온난 고기압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기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키가 큰 고기압.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작은 고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대기대수나 하강 기류에 의해서 발달하는 고기압이다. 그렇고요. 니은 나는 공기가 냉각돼 침감되면서 침감 가라앉는 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 생기는 고기압이다. 맞겠고요. 디귿 가영을 받을 때 우리나라 남서 계절풍이 우수하게 불 것이다.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뻗치게 되면 여름이다 보니까 남동계절풍이 더 강하게 불게 되는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 틀렸겠고 릴 가가 시베리아 나가 북태평양 틀렸죠.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과 릴 이렇게. 그러면 40번은 알 수 있겠네. 자, 조용하시고 40번 빨리 풀어보시기 좋을 거예요. 너 왜 없어요? 안 가져온 거야? 안 가져왔다. 너의 의지대로 안 가져왔다가 뜻이네.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반항? 무슨 정신인 건가? 이거 지금 안 한 지 거의 하루 다 돼가고 있어. 그게 누가 있지만. 그치? 네? 자, 그 40번 다 몇 번일까요? 아니 저 프로했어. 내부 보관 한개 해주면 나오고 내부 고발이 뭔데? 아니 나이 새끼 봐라 이거. 나 이거 간사한 새끼야. 이게 내가 그냥 장모님이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하고. 그렇구나. 서준아 빨리 꺼. 괜찮아. 무음으로 하면 돼. 왜 울어요? 도대체 뭐해? 귀여운 새끼야. 저들어 줄 거. 아우 이런 깜찍한 새끼 진짜. 안 가져온 거랑 잘못 가져온 거랑.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없는 거예요? 두 분? 세분 없는 거. 없으신 분? 또 없어? 두 분. 쟤도 없잖아. 어떻게 세 두 분. 그 두 분. 유리 안 가져오지 않고? 너 숫자 못 세? 아 미안해. 왜 지랄들이 어머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 우선은 40번은 이번 내신이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기 상승하는 이유 그게 보통 교과서에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오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워봤지? 그지? 자 이게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자 구름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뭐라고? 구름이 상승하는 경우 4가지. 아니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정신 차리자.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야. 전선 만들어줄 때 또 온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래 부등가위를 치고 3번째 그러니까 너는 단어만 던지면 내가 다 맞추는 거야? 내가 너한테 왜 물어봐 그러면?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할 때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잠깐 나왔었어.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죠? 해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점 도달하게 되면서 음결이 나타나다 보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요 얘기죠. 그럼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42번에 나와 있는 요거 1기호 여러분들 다 이것도 내시에 들어가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니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45번 문제. 온대적에 발생하는 과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 이 온대적에 발생하는 것은 순서상 복잡하지 않아요. 우선은 제일 먼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정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한랭 전선과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을 동반하고 있는 온대적이 형성되다가 나중에 폐색 전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대적이압은 정체 전선부터 폐색까지 모든 전선이 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딱 봤었을 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요게 네 번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게 지금 정체전선이고 그대로 정체전선이고 요게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 그 다음에 여기 합쳐져 있는 요놈이 회색전선. 자, 그러면 기억 순서는 요거다 우선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울기는 A 지역이 더 완만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한랭전선의 전선면 기울기가 더 급하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고요. 디귿 강수 형태는 A가 지속성, B는 소나기성이다 되는데 서로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디귿 틀렸겠고. 리을 전생에 걸쳐서 남북 간의 열 교환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정체전선 만들어졌을 때 여기의 북쪽은 보통 찬 공기가 있는 중이고 남쪽은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게 회전하면서 꼬이는 것이지. 그래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방향,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열 교환을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온대 적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지. 기억과 리을. 47번이나 49번이나 비슷한 유형인데 49번 하나만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게 지금 온대적열이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랭전선이고 이게 온난전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놈이 지금 회색전선이 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기억 가에는 회색이 있다 그러있고, 니은 온대적열은 가에서 나로 발달한다 가 아니라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죠. 나에서 가 방향으로. 디귿 A가 소나기성, 그렇죠. 여기 지금 소나기 막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슬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귿 맞으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 자, 우선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51번을 봅시다. 전선 기호예요. 자, 전선의 기호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요놈이 한랭전선이고 요게 온난전선이죠. 한랭전선을 찾아낼 때는 우선 기호를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찬 공기의 이동 방향대로 뾰족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는 방향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구나. 요 얘기고 더운 공기가 뒤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운 공기는 가는 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C쪽이 더운 공기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A, B 지역에 찬 기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겠고요. 니은 BC 지역에 강수 현상이 있을 것이다. BC가 아니라 강수는 무조건 찬 공기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지금 소나기가 막 떨어지는 중이고 얘는 여기를 따라서 이슬기가 지금 떨어지는 중이죠. 그러면 니은은 틀렸겠고, 디귿 모두 찬 기단 세력이 확장되고 있을 것이다. 찬 기단의 세력이 확장하고 있다. 얘는 우선 그럴 수 있어요. 찬 기단이 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얘는 더운 게 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53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보도록 합시다. 얘가 지금 한랭이니까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지금 더운 공기, 찬 게 밀고 있는 중. 여기가 지금 더운 공기, 여기가 지금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밀고 있는 중. 자, 기억. 가에서 전선 후면의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은근히 전선의 앞뒤를 지금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이에요. 여기 있는 요 상공에 떠 있는 것은 전선면이라고 말하죠. 자, 요 한랭전선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온난전선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의 앞, 뒤, 한랭전선의 앞, 뒤 이렇게 가는 방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기억에 가에서 전선 후면, 한랭전선의 후면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기덩어리가 전선 전면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공기덩어리, 전면 공기덩어리를 밑으로 파고들고 있다. 얘가 지금 밑으로 파고들면서 생기고 있는 게 한랭전선 맞죠? 이건 온대적약 중심은 나전선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데 요게 우리가 이렇게 본다 치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온난전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온난전선의 남동쪽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요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요쯤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남동쪽이 아니라 북서쪽 근처 어딘가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A 지역과 B 지역 모두에서 남풍계열을 불 것이다.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이렇게 남동풍이, 한랭과 온난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한랭 뒤쪽은 여기서 북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A, B 모두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맞겠죠. 남동풍, 남서풍이니까. 자, 그러면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설마 이걸 틀리진 않겠어. 이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돼요. 죽어요. 61번이 몇 번일까요? 61번의 답은 2번이죠. 설마 4번, 5번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야.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까? 자, 작습니다 갑자기. 67번 문제를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어느 온대저기압에서 동반되고 있던 어떤 전선에서 관측된 지표 부근의 기온 분포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한랭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 이쪽이 찬 공기죠. 그러면 임의대로 A, B, C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A 지역은 20과 22 사이니까 온도는 한 21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B는 18, 20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한 19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C는 16, 18 사이에 있으니까 17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체로 C가 있는 지역의 온도가 낮은 편이고, 여기는 찬 공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가 급변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전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A 지역은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따뜻한 공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래 봤을 때 오른쪽에 찬 거, 왼쪽에 더운 거. 그러면 온대저기압에서는 여기만 좀 따뜻한 공기죠. 찬 공기, 찬 공기지. 그러면 요 모양은 찬 거, 더운 거니까 온난전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온난전선. 자, 그러면 A, B, C 세 지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전선 근처가 B, 뒤쪽이 C. 이것을 옆에서 우리가 단면을 본다. 그러면 온난전선이 있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물량. 구름의 양이죠. 가장 많은 지역은 A. A 위쪽으로는 구름이 없습니다. B에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C 상공 위쪽에 난치운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겠고, 니은. 전선과 가장 가까운 지역은 B가 될 것이다. 전선이 지금 B와 제일 가까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디귿. C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남동풍이 불고 있으니까 맞겠죠. 이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71, 73, 72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니네 일기교가 안 좋아졌지. 일기교가 시험범위에 없다고? 네. 난 들어가는데. 대체 이거예요. 이거 아니, 내 말은 교과서에 일기교가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아, 없어? 네. 못한 거. 일기기호는 없어요. 그래. 이거는 왜 들어가? 교육과정 좀 재미지게 일기기호가 변했네. 따로 있어요. 그 분양 기사가 응? 아가씨 10분의 1전 들어가서 바꿔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일기교가 빠진 거는 처음 보는데. 네, 서구동쪽에 만약에 일기교를 배운 학교가 있으면 70, 71, 72, 73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거의 매해 거의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갖고 저기압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5번을 보도록 합시다. 75번. 75번에 있는 요거가 이게 온난전선이죠. 여기가 지금 온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상승을 하면서 구름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슬이 떨어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구름이 이게 거는 여기는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있다.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산란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태양이니까 이 태양 주변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이 현상이 햇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난 전선이 곧 다가올 거다라는 예고편이 되고 있는 중이고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슬비가 곧 올 거다 이걸 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형성된 전선은 온난 전선이다. 그러고요. 전선은 A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가 아니죠. 이 전선은 지금 오른쪽 C 방향으로 지금 계속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건 B 지점 상공에는 저군형 구름이 아니라 난치문, 얇은 구름인 난치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리을 C 지점 부근에서는 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답은 기억과 리을 됩니다. 기억과 리을. 뭐 이런 것들 뒤쪽에 있는 문제. 온대적인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9번을 보도록 합시다. 89번. 온대적 기압에서는 보통 이제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뭐냐면 풍향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풍향.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것인데 보통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남동풍에서 온난 지나고 나면 남서풍으로 한랭 지나고 나면 북서풍의 바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동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기압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위도를 지나갔다. 그러면 처음에 남동풍이 불다가 두 번째 남서풍이 불다가 세 번째 이렇게 북서풍 바뀌니까 풍향의 변화는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치게 되면 대체로 바람이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 중이니까 처음에 요 바람이 먼저 와요. 그래서 남동풍이 먼저 오고 두 번째 북동풍이 오게 되고 세 번째 요 바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북서풍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향 변화를 보면 이 온대적 기압이 관측자보다 더 높은 위도를 지나갔는지 낮은 위도를 지나갔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전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향 변화를 우선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온대적인 중심보다 낮은 위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는 남동 북서풍이 부는 건 맞는데 얘만 특이하게 오는 바람이 요 바람이 요 바람. 남서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바람 하나만 딱 봐도 아 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남동풍이나 북서풍이나 그렇다 치고 동풍이 불고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나 여기나 둘 다 이 남동풍이 불고 있는 것 또는 북서풍이 불고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남서풍이 불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북동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향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이 어느 위에 있는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C라고 하는 요 지점에 딱 점을 찍은 것은 남동풍에서 5m/s보다 좀 더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B는 여기 지금 요 5m/s죠. 5m/s의 남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구나. A도 마찬가지로 한 6m/s의 북서풍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A, B, C의 순인지 C, B, A 순인지는 금방 티나는 것이 요거 남서풍이 있는 것만 딱 봐도 아 저기압의 중심이 관측자보다 높은 위도를 지나겠구나 라고 봐서 C
12A 요 방향으로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보다 낮은 위치에 서 있는 Q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P에서는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남서풍이 안 불어요. 자, 그러면 기업, 나는 Q 지역이다. 그렇겠죠. 세계 중 기업은 C 시각이 가장 낮았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요게 여기죠. C, B, A. 그러면 저기압 중심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것은 B가 되고 있기 때문에 B에서의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가. 서술형으로 만약에 이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A, B, C 중에서 여기에서의 기압이 낮은 이유가 혹시 이것이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기압이 낮아요 라고 쓰면 반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저기압 중심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압이 제일 낮아요 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디귿. 세계 중에서 기온은 B 시각이 가장 낮았을 것이다. 아니죠. B가 지금 가장 높은 시각입니다. 따뜻한 공기 영역이 있는 거니까.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겠죠. 일기호를 안 배웠다고? 일기호 안 배웠네. 그럼 10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1번. 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보면 기온, 기압, 그 다음에 풍향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풍향도 있지만 풍속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를 먼저 보고 얘가 지금 저기압 중심보다 낮은 위도인지 높은 위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남서풍이 있는가 북동풍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북동풍이 없는 상태니까 얘는 지금 남서풍이 있으니까 여기는 요 사람이구나. 저기압 중심이 이 사람보다 높은 위도를 지나갔구나. 그러면 온난전선, 한랭전선에 영향을 다 받았겠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니까 디귿, 니은, 기억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고 이렇게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가 디귿, 여기가 니은, 여기가 기억 이렇게 지금 우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온과 기압이 있는데 보니까 실선은 두 번이 꺾이죠. 이렇게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한 번 꺾여요. 근데 점선은 한 번만 여기서 꺾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온인지 기압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딱 치고 등압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치면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간다면 이게 간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다음에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될 것이고 여기가 돼야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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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선이 지나갔다 해서 기압의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전선을 지나갈 때마다 기압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온대적 기압이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전선을 통과할 때. 그러면 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얘가 한 번밖에 변화가 안 된 거. 뭔가 변화가 돼야 될 시점에서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요 놈이 기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얘처럼 확실하게 두 번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과 상관없이 찬 거, 더운 거, 찬 거. 그러면 이게 기온이 되고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이 시점에서 한랭전선이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12시에 관측한 바람은 기억이 될 것이다. 12시에 관측한 거, 온난과 한랭 사이에 있는 것은 미음이죠. 틀렸습니다. 미음, 온난전선은 17시경에는 한랭전선이 지나간 것이죠. 오히려 새벽에 온난전선이 지나간 거니까 미음 틀렸겠고. 디귿, 온대적 기압의 중심은 관측소 북쪽을 통과했을 것이다. 얘가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관측소 입장에서는 이런 바람을 다 겪은 겁니다. 관측소의 북쪽을 지나간 것이죠.
그러면 답은 디귿.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것이. 기기호를 안 함자 있으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저기 157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57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 가의 1, 2를 먼저 보시면 A 지역에 이렇게 조그맣게 치우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요 놈이 온대적이야. 그 다음에 B, 되게 많이 말려있는 요 놈이 태풍 10개적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쳐있는 정체전선까지 아주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정체전선만 놓고 보자면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는 것이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있는 것이고 저기압은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정체선이 형성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는 일부 조금의 상승 기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따라서 비구름 때는 여기 나타나있죠. 이렇게 전선의 북쪽을 따라서 저렇게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기억 A와 B는 대기의 열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을 것이다. 태풍도 마찬가지고 A 온대전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보통은 이제 지구 전체 에너지 불균형에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저것들입니다. 다. 그러면 기억은 맞겠고 1. 가에서 현재 A는 주로 편서풍, B는 주로 무역풍 영향을 받아서 이동할 것이다.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온대저기압이죠. 그럼 바람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중이고 얘가 지금 30도 이하예요. 그러면 무역풍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니에는 맞겠죠. 지금 P의 구름은 주로 오호츠크에 기다린 공기가 상승해서 형성된다. P라는 이 구름은 여기 나와 있는 장마전선이죠. 그러면 이런 구름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상승하는 그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과 니에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를 해올 테니까 짝수를 풀기 전에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